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2년 국정원 요원 감금 사건의 최종심이 조금 전 10시 10분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3심에서 오늘 무죄가 났습니다. 무죄를 이끌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리고 재판부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비된 오늘 공약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500만 광주광역권을 여는 6번째 약속입니다. 아시아 예술인 자유구역, 아시아 문화 테마파크, 광주 스토리텔링 센터, 국립 아시아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시즌2를 열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오늘 그동안 준비했던 500만 광주 광역권 실현의 7번째 관문이 될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공약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는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 많은 굴절과 부침이 있어서 당초 예정사업비의 23%에 해당되는 1조 2,500억 원만 집행되고 아시아 문화의 전당의 조직의 위상이나 규모가 많이 축소되어 있는 것이 지난 8년의 광주의 아픔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적폐청산과 함께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 지난 정부와 분명히 다른 정책을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아시아 중심도시의 정상화와 더불어 아시아 예술인 자유구역, 아시아 문화 테마파크, 광주 스토리텔링 센터, 국립아시아 트라우마 치유센터로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의 시즌2를 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4대 전략과 12가지의 주요 과제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4대 전략은 이렇습니다.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술인에게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을과 거리마다의 예술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는 문화도시가 4가지의 전략입니다. 12가지의 주요 과제 중에 몇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시아 예술인 자유구역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시아 예술인이 무항공항으로 입국할 경우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점검하고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현재 되어 있는 팀의 수준을 센터로 확대하여 문화의 시민적 저변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콘텐츠 엔젤펀드를 조성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 창업 초기 기업 대상으로 엔젤펀드를 운영하고 창업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이 점은 지난번에 제가 2천억 혁신펀드라고 표현했던 제조업 중심 창업 벤처에 지원하는 혁신펀드하고 조금 차별화된 예술인 중심의 엔젤펀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엔젤펀드의 규모는 10억이고 정부 지원에 따라 약 100억 수준의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술인 복지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예술인들의 삶의 수준을 안정화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광주의 스토리텔링 센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스토리는 모든 문화 콘텐츠의 바탕입니다. 광주 스토리텔링 센터를 통해서 광주의 역사 자원 또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곳곳에 숨어있는 문화 자원의 창작의 원천 소스를 발굴해서 문화관광 콘텐츠를 풍부화해 내겠습니다. 저는 광주 스토리텔링 센터뿐만 아니라
광주시장이 되면 광주시의 직제 개편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공직자의 부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네 번째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소송 사업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동안 축소 왜곡되었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소송 사업의 예산 특별 대책 중에 하나인 기존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5대5 상황을 국비를 상향시키는 방안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재정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더 많은 시민들이 전당을 활용하고 찾을 수 있도록 광주 시민들에게는 전당의 입장료를 할인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문화중심도시 문화의 전당과 문화중심도시 5개 권역 그리고 전남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결하는 그래서 광주 전남 문화관광 올패스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패스권은 다음 주에 밝힐 저의 광역교통권 구상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시아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광주의 전통문화와 아시아 전통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재미, 가치, 경제적 수익으로 현재화해서 아시아 문화 테마파크를 조성해내겠습니다. 이 밖에도 민주의 도시 광주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ODA 사업을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보다 훨씬 규모를 키우겠습니다. 이 점은 이미경 코트라가 아니죠. 코이카 관장님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가 기술을 만나는 CT연구원을 설립해서 문화 콘텐츠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김대중 국제공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호남권 관광벨트는 아시아 여행의 핵심이 될 겁니다. 광주 전남의 스토리 자원은 우리 시대의 가장 경쟁력 있는 킬러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 자원을 키우기 위한 스토리텔링 센터는 사실상 저의 공약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세계인들이 아시아를 알고 싶을 때, 아시아 여행을 기획할 때 그 시작이 바로 광주가 될 수 있고 그 관문이 광주무안공항, 김대중공항이 될 수 있도록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시즌2를 통해서 광주시의 역할을 드높이고 높이는 일을 제가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이상으로 요약된 문화 관련 공약의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예. 원래 최영배 문의는 최영호 문의대 부회의입니다. 단일화를 선언했습니다. 사실 그 단일화 안에는 우리 강기정 후보님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을 좀 늦춰서 하자는 이야기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단일화에 대해서 지금 최소한 며칠 사이에 준비를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갖고 계시는지 저는 작년 산발이론을 사실은 말씀을 비공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산발이론의 핵심은 3인의 단일화가 아니었습니다. 3인이 광주의 큰 변화, 더 큰 광주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시대정신을 갖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자 하는 3인의 치열한 토론과 경쟁이었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저는 산발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산발이론은 3명 중에 1명이 하는 단일화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시점에 드릴 말씀은 오늘 이 시점에 드릴 말씀은 저는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로 전환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번 6.13 선거는
지방 정부의 첫 시장을 리더를 뽑는 그런 선거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 정부, 그 지방 정부의 첫 시장 후보를 어떻게 맞이할 거냐에 대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공동 지방 정부를 만들기 위한 구상을 조만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방금 질문이 다 담겨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공동 지방 정부라는 게 지분에 대한 배분 아닌가요? 이렇게 보면 결코 후보 단일화, 후보를 누구로 할 거냐의 문제에 머물렀던 것이 그동안 후보 단일화의 방식이었고 현실적인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누가 후보가 되는가의 문제도 하나가 있겠지만은 어떤 색깔의 지방정부를 만들어낼 거며 그 속에 후보는 누구이고 또 다른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좋겠습니다. 영화에서 주연이 있지만은 조연이 빛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주연이 누구고 조연이 누군가를 그 정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영화의 전체 컨셉이 조연과 주연의 각각의 역할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저는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3인의 지금 질문에 따르면 3인의 후보 단일화를 훨씬 넘는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의 첫 지방정부 광주시는 어찌해야 되는가를 밝히고자 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 그렇게 구상하는 그 형태가 그 논의 과정에서 각 후보들 단일화를 하겠다는 후보들의 지분 싸움, 지분의 배분 지금 이 논의 있지 않습니까? 방금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분 때문에 이 지금 후보 단일화가 어제 말하자면 안 됐다 이건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저는 평소에 제 생각이 산발이론도 그랬고 지금 이 시점에도 그렇고 누구를 이기기 위한 단일화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시대 정신, 우리가 그려야 할 미래의 구상이 뭐냐? 이것을 그리고 이것을 시민에게 보여주고 그걸 그리기 위해서 후보들 중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거나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예를 들면 민영배 후보가 어제 어디서 이야기한 건지 모르는데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 들었는데 지지율이 낮은 사람들이 후보 단일화를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워딩을 제가 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과거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원칙은 후보 단일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후보 단일화의 방식이나 이런 건 저에게는 관심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모양의 다시 말씀드릴 건데 어떤 첫 지방정부의 구상과 그 지방정부에 걸맞는 첫 공동정부는 어때야 되는가. 제가 공동정부라고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붙였습니다. 그런 고민을 제가 아직 숙성이 덜 돼 있어서 그 숙성의 시간을 저는 좀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일 뿐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지분 이야기나 이런 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거에 원래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런 지분이나 이런 걸로 가지고는 정치를 해오지 않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요. 단일화가 어렵다는 내용으로도 비춰지는데 단일화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일화로는 간단합니다. 공동 지방정부를 어떻게 만들 건가가 정말 시민들이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이분들에게 맡기면 되겠네라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는 상품을 내놔야지 되지. 누구가 합동연행을 해서 한 사람으로 후보자가 정리됐다. 이건 별로 큰 감동을 못 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 과정을 저는 좀
그 기다려달라 했던 겁니다, 사실상. 지금까지 세 분이 국회까지 가가지고 네. 방문 유출에 대한 이용석 후보의 배제랄지 네. 중앙당 그 전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진상조사를 촉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중앙당에서는 어떠한 액션도 취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첫째 책임은 이용섭 후보의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책임은 신속한 수사와 이제 엄정한다라는 표현 안겠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또 해내지 못하고 있는 수사 당국에 있다. 검찰과 경찰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저는 수사 당국에 있다. 두 가지로 저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압수수색까지 당한 입장에서 아마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당에서는 그 이상을 이걸 정치적으로 사실상 법률적 판단을 넘어서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 예를 들면 미투 운동과 관련된 것도 그런 건데요. 그런 의견은 제안은 했습니다.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예. 경선 일정을 보면은 다음 주에 면접 심사가 있고, 네. 그 다음 주 초 늦어도 아마 컷오프가 결정될 것 같아요. 민주당 이준석 사무총장은 결선 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지금 표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단일화 시점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가 중앙당 최고위원 그러니까 월화인가요? 그제 월화 1박 2일 동안 중앙당 최고위원들과 공심위원들의 거의 한 80% 당사자들을 만나서 의견 제시도 했고 또 대화도 했습니다. 뭐 결과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에는 딱 정리는 안 되는데 우리의 요구인 광주의 첫 광역시장, 지방정부 시장에 대한 검증은 철저히 해달라. 이 요구가 첫 번째입니다. 농거로는 공천, 예선이 당선인 만큼, 예선이 당선으로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만큼 그러니까 공천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고 검증 절차를 밟는 것은 광주 시민들의 바람이고 광주의 모두의 바람이다. 저는 이렇게 단언하고 그 건의를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광주가 7명의 후보자라는 것 때문에 고민스럽다라는 것까지도 그 대화 속에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당헌 당규상 지도부가 결선이 있냐 없냐라고 표현한 것하고 1차, 2차 투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 때문에 지금 결선이 없다, 안 한다라는 것은 결선 투표를 안 한다는 거지 1차, 2차 투표 또는 1차, 2차 투표의 변형된 형태인 공심이 1차 컷오프, 공심이 2차 컷오프 그리고 투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그 결선에 준하는 그 투표 이것을 버리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단순화시키면 결선이 있냐 없냐 이걸로 가지고 얘기가 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1차, 2차는 살아있고요. 공심이 1차, 2차 컷오프 그리고 최종 파이널 이런 것은 다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당의 논의와 광주의 특수성 그러니까 광주만 7명이라는 그냥 7명이 아니라 그래도 최고위원도 하셨던 삼선원도 하셨던 현직 시장도 하셨던 또 한때 장관도 하셨던 구청장 8년을 하셨던 또 구청장 8년 하셨던 이병훈 단장까지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광주에 출마해 있다. 이것은 그냥 숫자의 7명을 넘어서 광주의 다양한 지지 기반을 지지율과 관계없이 다양한 지지 기반을 받고 다양한 층의 또는 다양한 지역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7분을 갑자기 예를 들면 결선이라고 하여 두 사람으로 탁 잘라내는 이런 방식의 폭력적 방식으로는 공심위가 가지 않을 거다. 가서도 안 된다는 공감대는 있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저는 이 일 뭡니까 이 면접은 저는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일 전에 무슨 그 막 단일화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른 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네. 예. 오늘 단일화 범위 혹시 문제는 시나요? 범위 어느 정도까지? 우선 제 구상이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있. 제 구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구상에 따르면 저는 누구를 특정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제 구상에 따르면. 그런다고 하여 또 특정인만 또 생각하진 않습니다. 배제하지도 않고 예를 들면 더 쉽게 말하면 3인만을 저는 단일화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런다고 하여 3인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냥 열려 있습니다. 제 마음은. 아까 그 구상에 따른 그 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상을 실현해 가는 과정에는 저는 저는 단일화라고 표현을 안 한 이유가 후보뿐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공약 중에는 문화의 전당, 아시아 문화 전당과 관련 내용은 싹 빠졌습니다. 전당장을 어떻게 직급을 올려라, 문화원과 아시아 문화원과 전당을 일원화시키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싹 빠졌다는 말씀. 그건 문광부의 사업이고 대신 저는 앞으로의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문화의 전당을 그 사업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 시가 문광부의 협조를 받아 주동적으로 나서겠다는 점은 의지는 분명히 저에게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오늘 문화와 관련된 강기정 후보의 네.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